자, 안녕하십니까. 울산중국 참길학원 김민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비고 1 학생들 2차 방정식의 예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우선은 쌤이 두 문제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얘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라고 했답니다. 자, 요때 뭐야? 알파의 3제곱을 빼기 알파 제곱.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너무 단순한 친구들은 알파 구하면 되지 뭐. 그래서 넣으면 되잖아.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잖아. 물론 곱셈 공식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원리상 요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한근이 x 값이니까 이 알파를 여기다가 넣으니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0이 된다. 즉 알파 제곱은 2의 알파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쌤, 알파 세제곱인데요? 그러니까 뭐 해라? 알파 곱해라. 알파 3제곱은 2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서 너를 빼버리면 즉 알파 3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버리면 얘를 뺀 거니까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2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알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알파 제곱이 얘였으니까 얘를 또 넣자 이거야.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의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으므로 4의 알파 빼기 4 빼기 4의 알파 더하기 2 해서 촉촉 마이너스 2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만들어질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감상해 봅시다. 와, 이렇게 생긴 요놈이 실근을 갖도록 이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쌤이 뭐라 했냐면 판별식은 근을 판단할 때 사용을 하고요.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 4분의 D를 써볼 겁니다. 4분의 D는요. B-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K-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 K제곱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4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의 얼마야? 얘가 플러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3K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는 작거나 같아요. 3분의 10보다. 얘가 3.33333333이니까 최대값은 얼마? 3이 되겠네. 요런 문제죠. 됐어요? 요렇게 푸시면 될 것 같다. 자, 요번 문제는 요겁니다. 자, x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래요. 얘는 무슨 말이야? 자, 2차 방정식에서 항등식 써먹어라 이 말이지. 맞아요? m에 관계없이니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나올 거야. 뭐가? 판별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수학은 앞에 써먹었던 것, 앞에서 배웠던 걸 계속 써먹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중근을 가질 때니까 일단은 판별식을 써야 되고요. 판별식이 am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m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일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얘가 뭐야?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니까 뭐 해야 돼요? 항등식이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m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m제곱에 플러스 2ab의 m에 맞나요?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4의 m제곱 마이너스 4의 c 마이너스
8이 0 요렇게 되는데 얘가 뭔 거야? m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그죠? 그럼 m에 관한 항등식이면 뭐 해야 돼? m으로 정리해야지. 그지? m으로 정리해야 된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의 m의 제곱에 플러스 2ab의 m에 됐나요?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의 마이너스 8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개수가 다 0 돼야 되죠. 근데 나는 a가 필요 없이 제곱된 값을 구할 거니까 a제곱 빼기 4가 0이니까 a제곱은 얼마? 4라는 걸 알아요. 그죠? 왜?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0 돼야 되는데 a가 이미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에서 0 되려면 b가 0일 수밖에 없어. 그죠? b는 0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또 0 돼야, 요만큼이 또 0 돼야 되는데 b가 이미 0이니까 마이너스 4에 c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되고요.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c 제곱은 4가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얼마? 8이 된다. 이런 문제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항등식도 좀 알고 있어야 풀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다. 항등식의 성질 다시 강의 보고 오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3개가 있는데요. 자,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뭐였죠? 자, 다 아셔야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우선은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래놓고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해요? 분모가 다르네.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게 통분해야 되겠네. 맞아요. 분모가 다르니까 너무 당연하게 통분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를 곱해서 베타 플러스 1, 그죠? 여기에는 뭐를 곱해서 알파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통분하셔야 됩니다. 좀 썼다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통분이 돼서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분자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베타 제곱에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시니까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분모가 전개가 될 거고요. 분자는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지? 그러면 곱셈공식에서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야 되지. 됐어요? 자, 이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숫자 넣어서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더하기 1이고 그죠? 분의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인가요? 4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알파를 그잖아 더하기 4에 빼기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자 계산해 봅시다. 와 이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7에 마이너스 2분의 5에 됐어요? 그러면 4, 4, 16이니까 25에 6 뺐으니까 19 맞나요? 4분의 19 이렇게 됩니까? 됐나요? 그러면 너 두 개 곱하면 20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자 마이너스 38 그죠?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1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그래서
요러한 식의 답이 만들어지겠다. 쌤이 이건 뭐 더하기 빼기 안 틀렸다면, 그죠? 더하기 빼기 안 틀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라고 했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써먹으세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그냥 통분시키기에는 너무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얘를 그냥 통분시키기에는 너무 짜증나니까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다가 알파로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알파 제곱은 3의 알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플러스 k도 0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이 3의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알파 제곱 자리에 넣으시니까, 알파 제곱 자리에 넣으시니까 얘가 얼마야? 3의 알파 마이너스 k니까 kk 없어지고 2의 알파, 즉 2의 알파분의 1에 베타도 식의 구성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베타 베타 곱하고 알파 알파 곱해서 뭐야? 2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됐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야?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k분의, 됐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3이잖아. 걔가 얼마? 4분의 1이네. 그죠? 됐어요? 그러면 2의 k가 얼마? 12가 돼야 될 거니까 k는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조금 감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되게 쉬운 얘기죠. 왜요? 아니,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며. 알파 빼기 베타가 절대값이 4래. 그러니까 4분의 d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제곱해버리면 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 16인데요. 너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 그럼 16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4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4의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k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즉 4k가 마이너스 12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거 계수형 이런 게에서 있을 법한 문제, 좀 괜찮은 문제 같은 거를 한 3개 정도 풀어봤고요. 자, 다시 세 문제를 추가로 갖고 왔는데요. 자, 우선 여기를 봅시다. 얘는 근이 두 개인데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라요. 그죠? 이런 걸 풀 때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조건 그대로를 쓰시고 나중에 해결하셔도 돼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니까 알파가 2의 베타입니다 라고 쓰고 보는 거죠. 지금 바뀌어 있으면 어차피 문자를 아직 어떤 숫자라고 특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됐어요? 알파, 베타는 뭐예요? a분의 c니까 2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잖아.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 그치? 맞아요? 그 알파 자리 2의 베타 넣죠. 그럼 알파 자리 2의 베타 넣으면 2의 베타 제곱이 2니까 베타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k가 자연수가 있거든. 일단 해보자. 알파 이퀄 1이고 베타 이퀄 2면 다시 알파 이퀄 2고 베타 이퀄 1이면, 그지? 1이면 어떻게 돼요? 3은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k 이퀄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그런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탈락시킬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따져야 된다고 고등학교 수학은. 두 번째는 알파 이퀄 마이너스 2 베타 이퀄 마이너스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2인 자연수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근각예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하되 근각예수와의 관계가 딱 그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또는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일 때 또는 한 근이 다른 근보다 2가 클 때 그러니까 두 근의 차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두시고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만 파악해 주시면 답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를 포함하고 있대. 근데 계수가 유리수래. 그러면 다른 근은 뭐야? 2 플러스 루트 3. 앞에서 쌤이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플러스 루트 3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온 거지. 그러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이고요.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저번 시간에 최고참 계수 1에 곱하기 x제곱 빼기 합의 x에 한 번만 더 쓸게요. 합의 x에 더하기 곱 이퀄 0 요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최고참 계수 a라고 쓸까요? 이렇게. 여기 이 a하고는 다른 a겠죠. 그죠? 최고참 계수 m 이렇게 하면 되지 관계가 없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는 1이니까 1 생략 x의 제곱 빼기 합의 4의 x에 더하기 곱 얘랑 얘 더하면 합차 공식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더하기 1는 0 이렇게 돼서 얘랑 같아야 돼. 즉 a는 마이너스 4고 b는 1이에요. 맞아요? 됐어요? 그때 얘의 두 근은이라고 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됐나요? 마이너스 b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나요? 얘의 근을 구하래요. 뭐 하세요? 근의 공식에 넣으세요. 여기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에 마이너스 16이니까 17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답이라는 게 무조건 깔끔하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지? 분수도 나올 수도 있고 소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무리수도 나올 수도 있고 유리수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놈이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일 때 얘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죠? A 빼기 C가 0 돼서 2차가 사라지면 2차 방정식 자체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판결식 D 대 얘가 짝수잖아. 그지? 그러면 4분의 D 쓰죠. 4분의 D는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죠? A 마이너스 C A 플러스 C가 얼마? 0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B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C 제곱이 0입니다. 그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 제곱이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죠?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얘가 A 직각삼각형 B, C잖아. 그지? 요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얘가 넓이가 되겠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답이 분수로 나올 수도 있고 소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얘는 또 답이 하필이면 문자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예제를 몇 개 풀어봤고요. 물론 여기에도 되게 심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쌤이 요거 간단한 예제 몇몇 개 풀어봤는데 여기에도 심한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데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본 거니까 기본 문제 풀면서 같이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울산중고 창길학원이고요. 자주 오세요.